TK 패닉, 윤 뭐든 한다 11월 대반전. 자,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도 윤 큰 거 한 방 곧 나온다.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한번 2016년 무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야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탄핵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크게 뚫리기 시작한 것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겁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지역에는 대구 경북이 가장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죠. 그리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근데 거기서도 무너져서 나중엔 지지율 5%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처럼 지금 TK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이 영남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를 35년을 했기 때문에 TK 민심은 여러 사람과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좀 파악을 하는 편인데 TK 민심이 지금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은 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죠. 대구 경북 지역 응답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불과 26%. 4명 중에 1명입니다. 26%. 이 대선 때 대구 경북에서 74%를 득표를 올려줬죠. 그런데 26%입니다. 얼마 전 총선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에서 25곳을 전부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26%.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난 이제 전국적으로 20%를 받았죠. 지지율 지난 금요일에 갤럽 조사. 그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6%. 물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갤럽에서 대구 경북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100명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 표집이 되기 때문에 전체 한 1000명을 조사를 하는데 100명 정도가 표집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1%가 되는 거죠. 응답이 한 명이 1%.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 NBS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 22% 지지율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구 경북에서 33%. 뭐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는 편이다. 이게 있는데 윤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 답한 사람은 단 9%.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대구 경북에서. 친윤계라는 친윤가 그러니까는 한동훈과 척을 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아주 공식적인 것 외에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시면 대구 경북에서는 다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자, 이렇게 권영진 대구시장 출신이죠. 지금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인데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물가, 금리 올라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하고 제발 우리끼리 그만 싸우라 하고 용산도 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다.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대구 경북에선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다. 연일 신문방송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에서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금 구미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강명구 의원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시민들이 TV에서 윤한 두 분이 싸우는 게 나오면 불안해서 TV를 꺼버린다.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한다. 자, 이런 여론이 TK에 만연합니다. 그리고 언론, 대구 경북의 언론들도 지금 일제히 오늘자, 어제자만 봐도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남일보, 경북매일신문, 대구신문 이 사설을 쭉 보면은 이 대구 경북에서 단단히 유권자들이 화가 나 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좀 돌리고 좀 다시 힘을 합치려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에게 공격의 화살을 완전히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협조하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축구로 치면 후반전에 들어가죠. 후반전에는 획기적인 승부수가 하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딱 뭐라고 찍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취임 첫 주에 2022년 5월에 취임 첫 주에 52% 갤럽 기준으로 52%였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져 버렸죠. 대통령실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의 입장 표명, 공개 활동 중단 비롯해서 내각 쇄신, 참모진 대폭 교체 이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용산도 상당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다 고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도 여기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다. 더 자제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죠. 그러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 물론 이 연금 개혁, 의료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이 개혁 작업을 계속 해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여기저기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피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취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은 이게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도 계속 들었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좀 뭔가 국민에게 정말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정권 보호를 위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뭐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도 대통령실 일각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실 해외 순방 때만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고 해외 순방만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역풍이 갑니다. 개각도 검토하고 있고 참모진 인사도 검토하고 있다. 개각은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름도 지금 막 나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래서 중포기사 개각 이런 것들이 같이 다 그리고 그때 김 여사 라인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면서 완전히 판을 엎으면은 다 거기 포함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특히 지금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한 2, 3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뭘 하고 있는지 고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도 별로 힘이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최다선 의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 왜 이런 데 대해서 양쪽을 다
뭐 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중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상당히 너무 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진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국민의힘 중진들을 아마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또 나서면은 한동훈 대표와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라왔고, 오선 중진들 권영세, 김기현 의원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 오선이죠. 조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을 거론을 하면서 여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직무유기다. 지금 정권 쟁취에 야당이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동훈 대표를 겨냥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급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에게 말려들고 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을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겨냥을 하니까는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뭐 진정성을 믿습니다만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 해제의 자세로 국정을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중진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와야 되고, 특히 최다선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윤한 갈등을 중재를 하고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11월 달에 아주 저는 타이밍이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개가 나오고 막 장애로 나갈 때 그때 여건이 극적으로 그러니까 또 특히 11월 10일에 임기가 반환점을 도니까는 여건이 극적으로 단합을 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또 뭔가 획기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올 연말 연세에는 새로운 정국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